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못 말리는 도벽 때문에 이혼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고 쪽팔리기도 하고 이렇게라도 올리면 전 남편이 혹시나 듣고 반성 좀 하려나요? 아무튼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즘에는 맞선을 보는 게 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저희 부모님은 중매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동네에 닭살 부부라고 소문이 날 만큼 두 분 사이가 좋아지셨다고 해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갓 태어난 저를 어르고 달래는 아빠를 보고 엄마가 첫눈에 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태어나고 나서야 첫눈에 반했다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참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저는 맞선에 대한 부담도 크게 없었지요. 저도 남편을 맞선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지극히도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적당히 호감 가는 외모에 대화도 그럭저럭 잘 통했고요. 시부모님도 평범하신 분들 같았어요. 유난히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저를 구박하지도 않으셨고요. 모든 게 그냥 원만하게 흘러가서 어느 순간 보니 결혼하고 있었어요. 유일하게 마음에 걸리는 건 시누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였네요. 남편에게 시누이에 대해서 묻자 누나는 일하느라 매우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가족들하고도 왕래가 없다고 짧게 말해주더라고요. 말하고 싶은 것 같지 않기에 저도 더 이상 시시콜콜 묻지 않았어요.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북적이는 도시 생활은 원하지 않기도 했고 마침 시댁 근처에 적당히 괜찮은 집이 나와 있었거든요. 텃밭 가꾸기가 취미라는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직접 키웠다며 채소를 자주 가져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둘만 사는 신혼부부인 저희에게는 상당한 양이어서 결국 버릴 때도 있었지요. 버릴 때마다 죄짓는 마음이 들어서 안 가져다 주셔도 된다고 극구 사양도 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자꾸만 매일같이 채소를 가져다 주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서 한 번은 서점에서 보존식에 대한 책을 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토마토는 병조림으로 만들고 무는 말랭이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께서 잔뜩 채소를 가져다 주셨는데 문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텃밭 채소치고는 흙 하나 묻어있지 않고 너무 깔끔한 거지요. 쪽파를 몇 단 가져다 주셨는데 마트에서 파는 것처럼 고무줄로 묶여있는 게 몇 단 보이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채소가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니 그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채소들이 뭔가 위화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존식에 대한 책을 보고 조금씩 지식이 생기면서 언제 어떤 채소를 수확하는지 시기라던가 품종이라던가 그런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건 알고야 있었지만 사실 요즘 마트에서 대부분의 채소는 다 1년 내내 팔고 있으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 가져다 주시는 채소에는 가끔씩 수확철이 지난 것도 있기는 했어요. 마트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텃밭에서 기르는 채소도 그렇게 철진한 생산이 가능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겼지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텃밭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뭐 설명을 해준다던가 혹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정도로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도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라며 저를 마치 의심병 환자처럼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말실수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한 번도 텃밭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 번번이 얻어먹기만 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이번엔 텃밭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칼같이 딱 잘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는 그동안 시어머니가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채소를 너무 자주 많이 줘서 아들 부부한테도 나눠주고 있는 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제가 텃밭 일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텃밭?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허세를 부리느라 어디서 사가지고 온 채소들을 가지고 자기가 키웠다고 거짓말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는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해서요. 채소의 채라도 꺼내는 날이면 기분이 순식간에 나빠져서는 짜증을 내고요. 더 이상 집안에 둘 곳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보존식으로 만든 채소를 나눠주려고 하면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쩐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채소를 준다는 걸 들키기 싫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주신 건데 버리는 것보다 나눠주는 게 낫지 도대체 신보가 왜 그래? 라고 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머니가 주신 성인이 남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받아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말싸움이 매일같이 반복되기 시작했죠. 날이 갈수록 남편은 별별 사소한 일 가지고도 고함을 치더라고요. 저는 점점 지쳐가고
결국 마음 한구석에서 이제 이 결혼 생활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즈음 시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청과dom의 창고에서 야채를 훔치고 있었다고 하시네요. 사실 근래에 들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있었어요.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채소를 들고 오시는 날이면 꼭 집에서 뭔가 하나씩 없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제 기억력을 의심했지요. 남편도 벌써 그렇게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핀잔을 줬고요. 그런데 정말 애매한 물건들만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나나가 2개가 없어지더니 핸드크림, 수건 같은 사소한 것들이 없어졌어요. 간식으로 사놓은 사탕, 과자들도 없어지고 심지어 냄비 받침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솔직히 아주 값나가고 좋은 물건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남편이 저 없을 때 어디다 치웠는가 보다 하고 크게 뭐 고민하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시부모님 댁에 뭘 좀 가져다 드리느라 잠깐 들렸는데 어머님이 집에서 입고 계신 반바지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다시 보니까 제가 잘 때 입던 바지인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애써 웃으며 어머님, 바지 어디서 사셨어요? 제 거랑 똑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얼굴색 하나 안 바뀌시고 그래, 집에 있던 건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빨래할 때 락스를 좀 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건이나 집에서 입는 하얀 옷들은 군데군데 물 빠진 곳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제 반바지도 그랬고요. 남편이 낡아서 버리라고 노래를 부르던 바지라서 제가 안 보는 사이에 남편이 버렸는가 보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신기한 건 어머님이 입고 계신 그 바지도 제 바지와 똑같이 물 빠진 곳이 있었지요. 그렇지만 제가 그걸 거기서 따지면 어머님 입장만 난처하고 괜히 망신 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지요. 게다가 한 번은 식사나 하고 가라고 하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나물들하고 온갖 채소를 섞어 비빔밥을 만들어주시기에 잘 먹겠다 하는데 세상에 그릇이 중국집 그릇이더라고요.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이거 요 앞에 중국집 그릇 같은데요 라고 하니까 안 찾아가길래 내가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에는 서로 이름이 다른 찜질방에서 온 수건들이 켜켜이 개어져 있지를 않나. 그리고 저희 집에서 없어졌던 수건도 있었어요. 하여튼 어머님이 도벽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사실 그때 문득문득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어머님이 이번에 체포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지만 동시에 역시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차마 그렇게 말은 못했지만서요.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도둑질을 하셨으니까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개논리가 시작되더라고요. 비록 본인이 도둑질을 했지만 받아 먹은 건 저고 제가 대부분의 양을 소비했으니까 제가 훔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단 어머님이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자 남편도 아버님도 어머님을 감싸고 돌며 며느리가 주범이니 시어머니를 풀어주고 며느리를 체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덕분에 저도 결국 경찰에 불려가 사정 청취를 당했어요. 하지만 경찰들도 지금까지 이상하다 싶었던 부분 정도만 물어볼 뿐 별 다른 이야기는 없었지요.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이제껏 제가 해온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오고 더 이상 남편한테도 그 어떤 신뢰도 남지 않았기에 이혼을 결심했네요. 남편은 이웃들에게 도둑질을 일삼던 아내와 이혼했다라고 몰고 가고 싶어 했지만 이미 경찰이 개입했고 시어머니가 경찰차를 타고 가는 모습을 목격한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저도 질세라 먼저 그동안 의문스러웠던 점이나 이상했던 점을 이웃집 수다쟁이 아주머니께 말해뒀지요. 게다가 제가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된 것도 말해뒀으니 전 남편이나 아버님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겠지요. 사실 전 남편이나 아버님이 언제부터 어머님의 도벽을 눈치챘는지 왜 말리려고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제대로 들을 수는 없었어요. 어렴풋이 짐작컨대 처음에는 진짜로 몰랐고 나중에는 본인들도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감추고 숨겨주기에 급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의 누나 신우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우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엄마의 지저분한 손버릇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개입하기 싫어서 가족과 거리를 두고 지냈다면서 미리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에게 이거 말고도 여죄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혼 자체가 워낙 초스피드로 이루어져서 아직 어머님은 재판에 붙여지지도 않았네요. 뭐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좀 같이 욕해달라고 쓴 거 맞아요. 남편이든 누구든 시댁 식구가 이것 좀 듣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